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중국은 하나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중국인의 세계관, 세계 질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중국이라는 명칭입니다. 중국이라는 명칭 자체는 요즘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나라를 불렀던 건 아니고 각 왕조의 이름들이 있었죠. 중국이라는 것은 비교적 근대의 통합된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좁은 의미의 중국이 있고 넓은 의미의 중국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이죠. 그런 중국은 하나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중국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대륙의 그 땅에서 명멸했던 많은 왕조들이 있겠죠.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 전체를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중국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넓혀서 중국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이 있죠. 물론 홍콩은 좀 중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좀 독특하거든요. 대만이 있죠. 물론 중국은 중국 대만, 중국 하이픈 대만이라고 표기를 하기 원하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동남아라든가 해외에 있는 화교 또는 화인이라고 불리는 넓은 의미의 중화권, 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중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중국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과연 하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명조 때 명대 지도고 다랑 하나가 청조 지도입니다. 왜 제가 이 지도, 두 개의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이 왼쪽 거를 보면 초록색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대의 영토보다 청조의 영토가 더 넓어졌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알지만 청조의 영토는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좀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공간적으로 넓은 의미의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다 포함되어 있죠. 물론 티베트, 신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청조 때 만들어진 영토고, 오늘날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좁은 의미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고 청조 때 것을 이어받은 거다. 당연히 중국의 영토는 몇 개의 왕조들로 분열되어 있는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통일된 중국보다는 통계를 내보면 분열된 중국이 조금 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다양한 중국들이 있었다라고도 왕조들로 보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오늘날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영토를 가지고 역사 주권이라고 그래서 과거까지도 다 포함하려고 하죠. 그래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역사 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데 요즘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중국은 하나의 국민국가이냐 제국이냐라는 논란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천하라는 제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바뀌는 거를 현대화의 목표로 봤습니다. 역사의 단절을 많이 강조했죠. 전통과 현대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관점이 강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이 역사의 연속성을 더 강조해. 예전부터 중국은 쭉 하나의 중국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하나의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맞으면 문명국가다. 국민국가는 영어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중국은 민족이 여러 민족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문명을 고대부터 쭉 이어왔다. 주로 유교 문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문명국가, 시빌라이제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양과는 다르다. 서양은 당연히
중세 여러 제국이 쪼개져 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식의 근대국가를 만들었던 것을 중시했는데 그걸 현대화라고 했죠. 근대화라고 했죠.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우리는 쭉 연속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면 그런 점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 세계 역사상 고대에 이르온 제국이 지금의 하나의 국가로 국민가로 그대로 유지해온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은 중국 사람들은 이걸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예외적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중국 사람들은 제국이란 단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국 그러면 제국주의를 연상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의미가 있어요. 팽창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팽창만 강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제국의 시각이라고 할 때 제국은 청조가 그랬듯이 팽창도 하지만 그 안에 관용적인 포용력이 강했다. 포용과 관용과 팽창이 결합되어 있는 게 제국입니다. 이거는 제국주의와는 다릅니다. 제국주의는 하나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흡수해서 동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이 제국주의라면은 제국은 관용적인 측면도 있어서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국입니다.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건데 요즘은 이런 제국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중국을 설명하려는 중국 역사와 오늘을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그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던 안 쓰던 다양한 담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걸 제국 담론이라고 부릅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천하관, 문명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왜 그럼 그런 걸 강조하는가? 역사의 연성을 강조하는가? 중국 사람들은 대일통을 강조해요. 대일통이라는 건 크게 하나로 통일됐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다 이거죠. 역사상 계속 하나의 중국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거 이제 문화 공동체, 역사 공동체요. 그걸 한마디로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문명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 쭉 이어져 왔다는 그 기억을 강조해요. 특별히 요즘 더 강조하는 이유는 대일통 국가가 손상을 입었어. 언제부터? 청일전쟁, 1894년에서 95년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중국의 영토의 일부, 대만이 일본한테 넘겨줬고 그거보다 앞서서는 아편전쟁으로 홍콩과 마카오가 나는 나라에 뺏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토가 뺏긴 것 그리고 전쟁에서 진 것 이것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100년의 굴욕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100년의 굴욕. 뭐 정확히는 100년이 좀 넘죠. 근데 이걸 대충 100년의 굴욕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이 굴욕의 역사를 떨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단계가 바로 중국몽. 그것이 말하자면 두 개의 100년 중에 두 번째 2049년에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는 중국몽이 사회주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만드는 꿈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건 중국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노력이고 그것은 슬픈 역사야 안녕. 더 이상 슬픈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역사의 비원이 있기 때문에 홍콩, 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꿈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 기억, 대일통의 역사 기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나 가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중국의 꿈이요 나의 꿈이다. 중국 국가의 꿈이 곧 나 개인의 꿈이다. 라는 것을 이런 중국 꿈에 대한 설명은 어디나 있는 그런 표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얘기할 때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기억, 대일통이라는 역사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의 기억을 불러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뭐냐? 예전에 이에치카의 역사학자의 이론을 빌리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변형해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다. 역사는 곧 미래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대일통이라는 역사 기억을 되살려 불러내는 이유는 중국이 미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정책으로 표현될 때는 보통
원 차이나 폴리시,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중국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조금 국제 정세랄까 국제 문제에 관심 갖다 보면은 눈에 띄었을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2014년에 일어났던 우산혁명이라고 하는 홍콩인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서 말하자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자치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거로부터 5년 지나서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도 홍콩의 주민들은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다양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것이 종종 반중국,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올해 이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배경은 중국 홍콩에서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그 범죄자를 중국이 요구하면 그 범인을 대륙에 보내는 소위 송환법을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자 있으면 중국에서 원하면 보내줘야 되냐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콩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홍콩의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거라는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